천연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약국을 하면서 하게 됐고, 그게 자연치유 정신이 만들어진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건강관리사 원래 본 강좌 이외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병이 치유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2시간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관절염의 원인이 뭐냐, 뭐 암의 원인이 뭐냐, 고혈압의 원인이 뭐냐,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명확히 밝혀진 게 없을 때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그걸 신경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성. 예전에 지금은 이제 보통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신경성 위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위험, 신경성 위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신경성이라는. 이게 스트레스를 받죠. 술, 담배 전혀 하지도 않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위가 빨갛게 얼어 있고 염증이 많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신경성이다 했어요. 신경 많이 쓴다. 이제 그냥 신경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명확히 메커니즘이 나와야 되는 거지. 신경을 많이 쓰면 왜 위험이 생기는 거야. 이걸 잘 몰랐어요. 그냥 화병이라고도 이렇게, 네? 화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염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지지가 않은데 최근에 와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뭐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런 스트레스예요. 이혼, 주변 지인의 사망, 경제적 파탄 또는 가정 파탄,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공포, 초조, 갈등, 분노, 외로움, 이런 걸 딱 느끼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는 이 산소라고 하거든요. 이 산소가 되게 중요하죠. 이 산소가 없으면 자동차가 엔진이 가동이 안 되듯이 스트레스, 즉 화가 생기면, 이 화가 붙으면은 이 산소가 뭘로 바뀌냐면은 아주 안 좋은 질이 나쁜 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질이 나쁜 산소를 우리가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산소가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뿌리 달리거나 또 이쪽으로 뿌리 달리거나, 네. 뿌리 달리는 위치에 따라서 활성산소의 종류가 달라지고 활성산소의 독성이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 붙은 활성산소가 더 독성이 강해요. 오른쪽보다.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것이 세포가 손상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키는 거죠.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도 걸릴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크면 클수록 세포 손상이 크죠. 세포가 가장 많이 손상되는 병이 암이거든요. 암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신경성으로 위암도 나옵니다. 위궤양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병의 90% 이상은 다 스트레스와 관여되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팔다리 쭉 펴고 자야지 오래 살아요. 이 팔다리를 쭉 못 펴고 자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그 왜 죽느냐면 스트레스. 그 팔다리를 딱 못 핀다는 얘기는 몸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이 아픈 분들은 공통점들이 대부분 다 산소보다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많아야 되는데 활성산소가 많다 보니까 이건 이제 장수, 무병장수라고 하죠. 무병. 네? 산소가 많으면 무병장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산소의 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있으면 여러분들 심장마비도 안 생기고 치매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무병장수. 근데 역으로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막 생기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 되냐? 65% 이상이 돼야 된다. 어? 이거 활성산소는 몇 퍼센트 미만, 2% 미만으로 돼야 된다. 이게 2% 미만이 돼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없어도 안 돼. 한 2%까지. 1에서 2% 정도 나와야 되고, 요건 65% 이상이 돼야 오래 산다. 65%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세포는 다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이제 밝혀졌죠.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다. 내 스트레스가 내가 하기 싫을 때 막 일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어쨌든 이 욕심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병에 잘 안 걸립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이제 병이 많이 걸리면 오래 못 살아요. 병에는 덜 걸릴지 모르지만 오래 못 살고,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심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일을 잘하고 싶다. 하고 싶다. 내가 공부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뭐 그림 그리고 싶다. 뭐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스트레스를 일으키잖아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잔다. 나는 일을 하기 싫은데 막 일을 누가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여기 또 앞에다가 또 뭐가 붙냐면은 과가 붙어요. 과욕이라고 하죠. 이 욕심이 지나쳐버리면 그때는 이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죽는다. 욕심이 지나쳤을 때 나오는 게 바로 활성산소다. 사실은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산소가 많고요. 과욕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욕, 과자가 붙으면 다 안 좋다. 여기 보시면 과로, 과식, 과도한 운동, 과도한 산행, 어쨌든 과도하게 몸을 많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병이 든다. 그 다음에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수맥, 방사선, 자외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리를 안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 사람이 암이나 혈압, 당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이 라돈이 나오는 침대에서 계속 잠을 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침대가 자기 몸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환경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욕을 안 부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낙천적으로 산다고 해도 미세먼지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미세먼지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걸 환경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자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라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땅바닥에서. 그리고 옆에 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멘트라든지 석고보드, 침대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등어 구이나 갈치구이, 구이를 할 때도 그 연기가 미세먼지 될 수도 있고요. 커피 구울 때도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연기 형태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작은 입자를 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황사가 아닌 거예요. 황사는 그냥 황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미세먼지는 다 중금속, 방사능, 그다음에 유해 화학 성분들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1950년도, 60년도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런던에서 단 4일 사이에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 다 호흡기 질환으로 죽습니다. 폐 기종이나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그때 영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스모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스모그가 뭐냐면 영국이 그때 산업화가 되면서 굴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기가 딱 정체되면서 영국이 안개가 많이 끼니까 그러면서 그 미세먼지들이 다 땅바닥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안 움직이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다 먹고 2만 명 정도가 죽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해마다 중국 북경에서는 70만 명씩 죽습니다. 미세먼지로.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암 환자만큼 사망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직접적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아닌데 우리가 독소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뭐냐면 중금속, 수은납, 카드뮴, 비소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간 유독 물질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걸 먹으면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뭘 먹으면 간이 나빠져요? 약. 약국에서 파는 약.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모든 약들은 다 간에 나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다 그냥 약은 효과는 있지만 간에 나쁘다. 그래서 약은 되도록이면 필요할 때만 먹어야지 이걸 연용이나 과용해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되고. 농약은 말을 꼭. 알코올, 흡연, 식품, 알코올, 흡연은 뭐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식품 첨가물들이 있어요. 이 식품 첨가물들은 여러분들 소시지라든지 케찹, 소시지 뭐 어쨌든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공된 식품들은 이 식품 첨가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도 이제 그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킬 수가 간을 약하게 해서 병을 일으킬 수가. 그다음에 과산화 지질. 과산화 지질이라는 것은 기름인데 튀긴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산화된 기름. 그래서 튀김이라든지 우리가 그 치킨, 그다음에 삼겹살,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구워서 먹거나 튀겨서 먹을 때 이 산화된 지질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해균의 분비물. 요건 우리가 균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좋은 균들과 나쁜 균들이 있는데 1.5kg. 균의 무게만 1.5kg 정도. 어마어마하다. 1.5kg 되는 균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장에 많이. 장에, 소장에 특히 많이 있는데 이 소장에 있는 유익한 균들을 왜 유산균이라고 그렇죠? 유익균이다. 그 다음에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세 가지로 균을 볼 수가 있고 이 1.5kg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꼭 좋은 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균, 나쁜 균, 중간균 이렇게 서로
서로 유익균이 중간균은 유익균으로도 갈 수 있고 유해균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인격이라고 하는 게 부모로부터 받은 인격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바뀝니다.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균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간균이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이게 이 중간균이 이게 식물성 먹이를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중간균이 뭘로 가요? 유익균.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유해균으로 가요. 그래서 이 유익균, 식물성을 많이 먹으면 유익균, 특히 유익균 중에 유산균으로 많이 되고, 동물성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이 유해균 중에 대장균 있죠? 이 대장균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유익균, 유산균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우리가 효소라고 하죠? 우리 몸에 효소를 보충해줘요. 대장균이 만드는 물질들을 뭐라고요? 독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균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해야 오래 산다. 채식을 하라는 이유가 유익균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이쪽은 유산균은 발효라고 하죠. 발효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발효라고 않고 뭐라고 그래? 고기를 오래 두었다고 발효라고 하지는 않죠. 고기는 썩죠. 식물은요, 김치는 오래 두면 발효가 일어나요. 그럼 유산균이 나오잖아. 여기는 동물은 오래 두면은 발효가 아니라 뭐가 해요? 부패가 해요. 여기서는 이제 독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고기 많이 먹으면 몸에서 부패돼요. 그래서 썩어요. 썩으면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유익균이 한 20%, 중간균이 60%, 유해균이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도 보면 충성파가 있고 반대파 20%, 나머지 60%는 왔다리 갔다리파. 왔다리 갔다리. 그때 이 표심을 움직이는 그 한마디가 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방금방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때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유익균이 많아질 수도 있고 유해균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체질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뇌과학자가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좋은 강의를 이렇게 해도 그 강의를 들었던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강의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비율이 그대로 나온대요. 이 비율이 그대로 나온대. 그러니까 20%는 원더풀, 최고야, 최고. 그리고 20%는 괜히 왔다. 강의 괜히 왔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좋은 것도 갖고 나쁜 것도 갖고 그저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집에 갈 때 누구랑 가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강의 좋았다로 바뀌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강의가 형편없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비율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중간균 관리를 잘 하려면은 육식과 채식의 비율이 9대 1이에요. 9대 1. 채식이 9고 육식이 1이다. 10% 정도만 육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식단은 육식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내려줘야 된다는 게. 단백분해 산물은 뭐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다. 단백질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된다. 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요소가 췌장인데요.
췌장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 효소의 이름이 프로테아제예요. 이 프로테아제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100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100개. 100이 만들어지면 100만큼만 단백질을 먹어야죠. 근데 이걸 단백질을 200을 먹어요. 그러면은 프로테아제가 몇 개를 만들어야 돼? 플러스 100을 더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췌장에서 100을 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 진화를 지금까지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면서 자기가 딱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췌장 효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단백질을 더 먹어버리면 이 단백질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100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똥으로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24시간 있잖아요. 똥으로 만들어지려면. 24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아까 말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기 때문에 썩어요. 단백질이 썩을 때 나는 냄새가 이제 똥 냄새죠. 그래서 이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인돌, 스카톨,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대장에서 나타나는 발암물질이에요. 단백질 중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기만 단백질을 알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우유도 단백질입니다. 우유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